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보험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요건에 대한 개편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현행의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되는 부분이 현행이 500만원에서 1350만원에 대해서 차등 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는 일괄 공제를 해주겠다, 유리하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소득점수제를 등급별로 나눠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률제로 바뀌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100일량 기준별로 차등 부과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최저보험료 기준도 변경을 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월 14,650원에 대해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월 19,500원으로 통일을 시켜버렸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화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래세무를 구독하시는 대표님들은 직장가입자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직장가입자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배당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피부양자로서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피부양자로서 탈퇴가 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현행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자체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피부양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격 기준 요건, 소득 요건으로 봤었을 때 연소득 3,400만원 초과 기준에서 연소득 2천만원 초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된다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이 과세표준 5억 4천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초과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녀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벗어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연소득이 1,000만원 기준이 굉장히 좀 사악한 부분이다라는 부분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보수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직장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기준액이 3,4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2천만 원으로 그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보수 이외의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이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해당 연도의 보수 이외의 이자, 배당, 소득 등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요건도 기준이 강화되어서 기존에는 피부양자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9월부터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배당에 따른 예상세금은 시뮬레이션들을 돌려보고 그 과정에서 소득세 부담만 고려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예상치 못한 건보료를 부과받고 당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을 상당히 많이 봤고요. 특히 이번 건보료 개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배당을 진행하였다가 갑자기 건보료가 부과되어서 화들짝 놀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대표님 본인과 미성년 자녀 2명 각각 3천만 원씩 배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법인에서 받는 급여와
배당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배당으로 인해 증가되는 건보료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건보료 개편 이후에는 위와 동일하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님께서는 타소득에 대한 배당액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7% 건보료를 추가로 내면 되는데 자녀들은 급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 7%의 건보료가 부담된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악조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건보료 부담이 무서워서 배당을 안 하거나 최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께 다시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건보료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유리한 걸까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잉여금이 쌓이는 회사라면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반드시 유리한 전략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잉여금이 쌓이지 않는 회사라면 어떤 영역까지 배당을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당을 진행하기 전에 자녀와 가족의 주식을 분배를 하여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진행하는 방법, 세부담 및 소득 분산 효과도 노려보고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에 해당을 하겠죠. 당장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잉여금 제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쌓여있는 잉여금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회사를 방치해 놓고 있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수준의 세금과 건보료를 부담하면서 지속적으로 잉여금 제어 솔루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재보다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은 7%에 해당하지만 그 과거에 몇 년만 보더라도 6%에 해당하는 시절도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세율과 건보료율로 지속적인 잉여금 제어 솔루션을 진행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욱 영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평생을 바쳐서 일궈놓은 회사의 잉여금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회사를 접을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한 번은 내야 됩니다. 한 번은 잉여금에 대한 소득세와 한 번은 잉여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되었을 때 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0%의 세금을 내고 한 방에 가져오는 것보다는 20% 아니면 많게는 30% 정도의 세금 세팅하고 그리고 건보료를 꾸준하게 내는 지속적인 잉여금 컨설팅이 필요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 더 낮은 세율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방어가 가능한 세무사를 세워놓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미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거나 빠른 속도로 잉여금이 쌓이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라면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합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잉여금에 대한 엑시트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내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에서 이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소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뭔가 많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